한국 남녀 랭킹 1위인 박정환 구단, 최정 구단 페어가 세계 페어 바둑 최강위전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20일과 21일, 일본 도쿄에서는 세계 페어 바둑 최강위전 2018이 열렸습니다. 2016년에는 페어 바둑 월드컵으로 열렸다가 지난해부터 대회의 틀을 새롭게 잡은 이번 대회에는 한국 2팀, 일본 3팀, 중화 타이페이 2팀과 중국 1팀이 본선 8강 대결을 펼치고 본선 우승팀이 지난해 타이틀 보유팀인 중국의 커제, 위징 페어에 맞서 최강위 결정전을 펼치는 방식이었는데요. 한국에선 박정환, 최정 페어와 신진서, 오유진 페어가 출전했고 신진서, 오유진 페어는 아쉽게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박정환, 최정 페어는 8강전에서 일본의 다카오 신지, 셰이민 페어에 승리한 후 4강에선 일본의 이치리 키료, 후지사와 리나 페어에도 승리해 본선 결승에 올랐습니다. 결승 상대는 중국의 천야오의, 루이나이웨이 페어. 이 대결에서도 승리한 박정환, 최정 페어는 21일 오후 전기 우승팀 커제, 위징 페어에 맞서 최강위 결정전을 펼쳤는데요. 183수 만에 흑불계승을 거두고 세계 페어 바둑 최강위전 2018의 최정상을 차지했습니다. 3년 연속 이렇게 출전하게 됐는데 그동안 좀 성적이 좋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는데요. 올해 이렇게 우승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네, 정말 기쁩니다. 박정환 선수가 워낙 배려를 많이 해줘서 편하게 해줄 수 있었던 게 우승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한편 한중 남녀 랭킹 1위의 페어 바둑 대결로 관심을 모은 이번 최강위 결정전에서 위즈잉 6단의 패착과 커제 9단의 대응은 두고두고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위즈잉 6단이 악수를 두자 커제 9단은 크게 실망하는 태도를 보였고 대국 후 공개 해설에서 위즈잉 6단이 눈물을 흘려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커제 9단은 대회 종료 다음 날 웨이보를 통해 위즈잉 6단의 악수를 다시 한번 지적하는 글을 게재해 또 한 번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최고의 호흡을 보여준 박정환 구단과 최정 구단은 2016년 대회 3위, 2017년 본선 준우승에 이어 3년 만에 최정상에 등극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제23기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4강의 주인공이 결정됐습니다. 4강에 가장 먼저 오른 것은 오유진 6단. 지난 2일 조승아 2단과의 8강 대결에서 155수 만에 흑불계승을 거두고 4강 대진표에 제일 먼저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선수 다 좀 개성 있는 바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치열한 바둑이 예상됩니다. 일주일 만에 치러진 8강 두 번째 경기에선 김다영 3단과 이슬아 5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여자 바둑리그에서 한 팀으로 3년간 동고동락해온 두 선수가 이현욱 감독이 해설하는 가운데 사상 첫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후반 집중력을 발휘한 이슬아 5단이 극적인 반집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좀 누가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슬아 5단의 상대를 가리는 8강 세 번째 경기는 지난 16일에 열렸는데요. 강지수 초단이 2년 연속 4강에 이름을 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강지수 초단은 강다정 2단을 상대로 192수 만에 100불계승을 거둬 이슬아 5단과 준결승을 벌이게 됩니다. 23일에 열린 제23기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8강 마지막 경기. 디펜딩 챔피언 최정 9단이 김미리 4단을 이기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기고 지고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제가 얼마나 줄 수 있는지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강지수와 이슬아, 오유진과 최정의 제23기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준결승전은 9월 20일과 2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제4회 아시아 대학바둑 최강전이 24일부터 28일까지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열렸습니다. 전남 매일신문 주최로
한국과 중국, 일본과 중화 타이베이 4개국 50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단체전을 벌이는 이 대회는 4개국 지성들이 동아시아의 문화를 교류함으로써 바둑의 저변을 넓히자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는데요. 네, 이 대회는 전남매일신문에서 주최하에 하는 4개국 대학생 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쌓아서 바둑 발전에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7명씩 출전한 각국 대표 선수팀은 25일과 26일 리그전 방식의 대회를 펼쳤고 4개국 청년 학생들의 진지한 수담이 이어졌습니다. 能代表中国大学生来韩国参加第4届亚洲大学最强战，非常开心，然后也认识了很多朋友。就是谢谢这次比赛。 이틀간의 대회 결과 중국팀이 우승을, 한국팀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4개국 대학생 바둑 동호인들의 교류를 증진하고 한국 문화까지 체험한 제4회 아시아 대학 바둑 최강전은 올해 일정을 성황리에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경남 함양군 고운체육관에서 제11회 노사초배 전국 바둑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부터 프로에게도 문호를 열어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는 노사초배는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와 아마선수, 연구생도 출전할 수 있는 오픈 최강부를 비롯해 모두 8개 부문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치러졌습니다. 노석영 선생님의 을을 기리기 위해서 인심양면으로 각 기관장님들이나 또 군수님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하시는 바람에 그동안의 발전을 거듭해와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정의 아마추어 아마 그 바둑대회는 참 자리를 갖다가 굳건히 잡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서 주신다면 더욱더 발전하고 전진할 것 같습니다. 오픈 최강부에는 프로 34명, 아마추어 51명이 출전해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의 예선에 이어 32강 본선 토너먼트로 우승 경쟁을 펼쳤는데요. 이 밖에 아마 최강부, 시니어 여성 최강부, 초등 최강부, 단체부 등 총 600여 명이 참가해 이틀간의 대회로 기량을 겨뤘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동등하게 겨룬 오픈 최강부 결승에 오른 주인공은 김영우 8단과 한상조 초단. 김영우 8단이 승리를 거두고 노사초배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제11회 노사초배 전국 바둑대회는 각 부문 우승자를 배출해내며 사초 노석영 국수를 기리는 뜻깊은 대회에 막을 내렸습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9라운드 결과를 알아봅니다. 1경기는 한국물가정보와 신한천일염의 대결. 중위권과 하위권의 분명한 경계를 사이에 둔 두 팀이 만났습니다. 9라운드 최고의 빅매치로 이세돌과 신민준의 사제 주장전이 성사돼 더욱 관심을 끈 한판이었는데요. 3연승 후 5연패로 리그에서 끝모를 부진을 기록 중인 신민준 주장. 지난해 3연승 후 무려 10연패를 당했던 악몽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승 이세돌 주장 역시 바둑리그 15년 역사 중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찌감치 불붙은 두 선수의 치열한 공방전은 1시간 52분 만에 결론지어졌습니다. 근데 바둑 내용이 굉장히 재밌네요. 뭐 어디가 어느 한쪽이 잡힌 것은 아닌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투로 시작해서 전투로 결국 뭐 마무리가 된 그런 한 판입니다. 계속 뭔가를 숨기고 있고요. 네. 네, 흑집은 36집, 백집은 29집, 네, 반면 7집. 네. 신민준 선수의 반집 승리입니다. 아, 이세돌 선수 올해 정말 안 풀리네요. 아, 진짜 네. 이렇게까지 안 풀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잔인한 시즌입니다. 네, 이세돌 선수의 성적이라고는 뭐 절대 믿을 수 없는 성적입니다. 네, 신민준 선수의 승리입니다. 신민준 선수도 큰 판 이겼네요. 네, 신민준 선수 개인적으로 지금 5연패 당하고 있었는데 승리함으로써 부진에서 벗어날 것 같고요.
이세돌 주장은 1승 8패, 리그 사상 첫 5연패라는 전례 없는 부진을 이어가게 됐지만 신한천일염은 모처럼 웃을 수 있었는데요. 한상훈 선수가 한상훈 선수 승리입니다. 진짜 큰 판 네. 당구대구 가져갔습니다. 한상훈 선수 올해 좋은데요. 네, 올해 한상훈 선수는 뭐 정말 너무 좋아요. 근데 네. 반대로 허영우 선수는 굉장히 부진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상훈 선수가 지난해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요. 네. 올해는 살아났습니다. 자, 한상훈 선수의 승리로 다시 신한천일염이 한 점 앞서가게 됐네요. 이렇게 된다면은 네, 그대로 종료가 됐군요. 네. 이렇게 된다면 네. 오늘의 팀 승리는 신한천일염 팀이 일단 가져갔습니다. 자, 행복한 선수가 팀의 승리를 결정짓습니다. 물론 팀 승부는 결정이 됐지만 이제 한 판 한 판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거든요. 자, 한국물가정보 마지막 더 이상의 패점을 기록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한태희 선수의 승리입니다. 한태희 선수가 지난번 몇 라운드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굉장히 아픈 패배를 당하고 네. 정말 괴로워했었잖아요. 준비하는 저희가 네. 참 뭐라 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괴로워했는데 그래도 그 이후로 좋습니다. 네, 주제에서 벗어나는 네. 것 같아서 보기는 좋네요. 자, 오늘 4대1의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신한천일염이 승리를 가져가네요. 신한천일염이 최하위를 벗어난 것이 대체 얼마 만인가요? 9라운드 첫 번째 경기, 신한천일염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는 SK앵크링과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 전력이나 선수 구성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는데도 나란히 2승 6패로 최하위에 랭크된 두 팀이 단독 꼴찌 자리를 건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양팀 모두 퓨처스리거 한 명씩이 투입돼 상대 주장과 마주 앉게 된 상황. 나머지 3판 중 2판이 상대 전적에서 SK앵크린의 확실한 우세로 최규병 감독의 신내린 오더라는 평가였는데요. 승부의 내용 역시 예측대로 흘러갔습니다. 전반 속기 2판이 일찌감치 SK앵크린의 불계승으로 마무리됐고 필패를 각오한 장고대국도 인상적인 결말이 났는데요. 네, 박정환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쉽지 않은 승리였습니다. 네, 그만큼 퓨처스리거의 박상진 선수 리그 첫 등판에 박정환 선수를 상대로 잘 싸워준 한 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화성시 상단 좋은 내용이었어요. 네. 내용 좋았고요.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네, 가능성을 보여준 한 판입니다. KB리그 무대에 처음 등장한 퓨처스리거 박상진이 데뷔 무대 선전을 펼쳐 후반전 선수들의 기세를 올려주었습니다. 그 응원에 답하듯 후반 속기 2판에서도 승리가 이어졌는데요. 네, SK앵크린의 네. 홍성지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도 유수양보다는 홍성지 구단의 연패 탈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상대 전적에서 3대0으로 뒤지고 있었는데요. 자, 오늘 다시 한번 홍성지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차이를 벌립니다. SK앵크린 3대1 스코어로 우선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자, SK앵크린 5국이 끝나기도 전에 네. 팀 승리를 확정지었어요. 네, 박민규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박민규 선수 9라운드 2경기 5국에서 원성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1승이 추가되면서 SK앵크린 4대1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벼랑 끝 밀어내기 승부에서 살아남은 쪽은 SK앵크린. 이 승리가 신락 같은 희망의 전주곡이 되어줄까요? 9라운드 두 번째 경기, SK앵크린이 이겼습니다.
3경기는 BGF와 킥스의 대결. 2위 자리를 가운데 둔 두 강팀의 한판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1, 2국은 양팀 1, 2지명의 크로스 매치. 4, 5국 역시 양팀 3, 4지명의 크로스 매치가 성사돼 어느 팀의 승리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 하지만 6라운드부터 3연승을 달리고 있는 킥스의 기세가 상대적으로 더 돋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기선 제압이 걸린 양팀 1, 2지명의 속기 대국에서 상대 전적과 랭킹, 지명 순위 모두 열세인 윤준상 선수가 극적인 역전승을 기록한 후 진짜 역전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는 듯 BGF의 대받아치기가 이어집니다. 당한 쪽은 킥스의 홍기표 선수였습니다. 여기가 잡혔군요. 우화가 네, 잡았네요. 여기도. 백이 잡았는데 흑이 유리하네요. 괴로워하고 복귀를 이어가지 못할 정도라면 오늘의 패배에는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좀 아프다고 느낀 겁니다. 뭔가 큰 실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렇게 속기대국 3국에서는 BGF 진시영 선수가 승리를 거둬줍니다. 역시 치열한 두 팀의 대결이에요. 그렇습니다. 1대1로 팽팽하게 일단 흘러갑니다. 네. 후반에도 1승 1패의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설현준 선수의 승리로 BGF가 리드를 빼앗은 듯 했지만 김지석 주장의 반격으로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팀의 승패는 동문 선후배의 맞대결로 결정됩니다. 자, 개인적인 서력과 함께 팀 서력까지 해냅니다. 강승민 선수의 정말 귀중한 승리. 2대2 스코어에서 킥스의 마침표를 찍어내네요. 네, 2대2 스코어 마지막 대국 강승민 선수가 승리를 거둬주면서 9라운드 3경기는 킥스가 가져갑니다. 오늘 일단 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 BGF CU에게 승리를 거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뭐 2위가 된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사실 좀 불만이라면은 홍기표 선수, 백공석 선수의 좀 어이없는 실수들이 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개인 승수의 우세를 자랑하며 킥스가 BGF를 누르고 순위표 윗칸을 차지합니다. 9라운드 세 번째 경기, 킥스가 승리했습니다. 4경기는 정관장 황진단과 포스코 캠텍의 대결. 전반기에는 퓨처스리거 한 명을 기용했던 포스코 캠텍이 승리를 기록한 가운데 이번 대결에선 정관장 황진단에서 퓨처스리거가 등판했는데요. 총력을 다하고도 이기지 못했던 전반기를 생각하면 이번 승부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포스코 캠텍의 유일한 승점은 8승 1패의 다승왕 나현 선수가 기록했습니다. 상대 전적 3전 전승에서 4전 전승으로 차이를 한 발 더 벌리며 명실상부한 한승주의 천적으로 등극합니다. 하지만 포스코 캠텍에 더 이상의 승리는 없었습니다. 진솔 선수가 첫 승을 거두었습니다. 진솔 선수가 작년에는 11승 5패로 두 자리 승수를 기록할 만큼 정말 대단한 성적을 거두었었는데요. 이번 승리로 4승 5패가 되었습니다. 사지명 박진솔의 선취점을 시작으로 한 정관장 황진단의 승전보는 정규정 선수가 정말 중요한 장면에서 리그 첫 승을 데뷔 첫 승을 거둡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관장 팀 굉장히 유리하게 됐는데요. 자, 이창호 선수를 대신해서 대타로 나온 정규장 선수가 큰 판 이겨주네요. 네.
그리고 송규상 선수가 지금 98년생 기사인데 네. 동갑내기 친구들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본인도 좀 네, 자극을 받았을 겁니다. 네. 하지만 4국 대국은 김명훈 선수가 승리했다고 합니다. 팀의 승패와는 무관하지만 신진서의 연승과 변상일의 자존심이 걸린 5국 라이벌전은 쉽게 끝날 줄 몰랐는데요. 신진서 선수 단집승을 거두게 됩니다. 변상일 선수는 정말 처절하게 모든 투혼을 다 쏟아부었지만 가장 작은 차이로 다시 한번 분노를 삼키게 됐고요. 이렇게 돼서 상대 전적이 조금 또 벌어지게 됐습니다. 라운드 네 번째 경기는 정관장 황진단 팀이 4대1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강호들의 자존심이 걸린 9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정관장 황진단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기 통합 우승팀의 올 시즌 첫 번째 연승이었습니다. 9라운드 마지막 경기, 정관장 황진단이 포스코 캠텍을 꺾었습니다. 상위권 대혼전을 예고하며 정규리그 후반을 질주하는 2018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다가올 10라운드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